어디 물어본다고 애매한 거는. 자, 이런 게 있죠. 농지가 맹지라 길이 없는 거. 그럼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애매한 거는 농어촌 공사에서 일단 주는 거니까. 건축은 어디 물어봐야 되는 거, 건축은? 건축가 물어봐야 되겠죠. 자, 주택인거 어디 물어본다, 주택인거?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봅니다. 농지연금의 개요해갖고 쭉 나오는데요. 목적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은 65살,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이게 중요합니다. 영농 경력. 나이만 묻어도 되는 게 아니고, 농지연부가 5년 있어야 된다. 농지연부. 간단히 말하면은, 농지연부.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죠? 농지연부도 마찬가지. 돈이 많으면 사면 돼. 예로 300평 이상을, 예로 1억짜리를 3천에 사면 됩니다. 좀 돈이 좀 작으신 분은 그럴 필요 없다 싶은 사람은 간단하게 농지 임대가 있어요. 임대. 1년에 한 50만원 주는 거. 그거를 낙찰받아서 5일 뒤에 계약서 만들거든요. 낙찰되면은. 계약서가 나옵니다. 열흘 뒤에. 나오면은 그 놈을 들고 바로 자기 동사무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농지연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가지고 5년 딱 해놓으면은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돌싱 돌남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3억 있고 농지연분 없고 또 한 분은 농지연분 있고 돈은 제로고 그죠? 3억 하면 지금 은행에 1억 해갖고 연 뭐 1%가 안 되니까 7만원 받기도 빠듯해요. 그러면 한 21만원 받는데 9억짜리 농지를 3억에 낙찰받으면은 여러분은 9억 곱하기 90% 8억 천에 준하는 월 300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합치기를 하면요. 부부가 되면은 평생 10원도 안 빼고 주는 겁니다. 10원도 안 빼고. 그러면은 이제 예로 남편이 100삭을 살았다. 부인이 120을 산다. 그래도 300만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괜찮죠? 그래서 9억짜리를 3억에 받자. 그럼 3억을 여러분이 1억에 받습니다. 1억에 받으면은 한 2천만원 있으면 돼요. 2천만원. 2천만원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1억을 2천만원만 있으면은 1억짜리 농지를 3억짜리를 1억에 낙찰받아요. 1억에. 그러면 한 2천만원 있으면 8천 대출되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그게 한 5년 지나면은 3억짜리가 6억, 7억, 8억 돼야 있어요. 보통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좋다면. 자, 한번 봅니다. 오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게 있고 요것도 그래요. 전후 후박형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0년 지나면은 좀 작게 받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는 300인데 부부 별도 됩니다. 부부 별도. 남편 300, 배우자 300 됩니다. 그럼 600까지 가능하다. 너무 땅이 크고 이러면 쪼개가지고 300도 받고 또 나머지 또 해도 된다. 그럼 주택연금도 150 받고 요거 300 하면 되느냐? 상관없어요. 국민연금도 받고 다 상관없어요. 다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잘 안 돼. 개별 공시가 좀 낮죠. 뭐 3분의 1, 뭐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정부에서 알았다. 그러면은 감정가격의 70%, 80%다. 지금은 이제 90% 올랐어요. 감정가격 90% 많이 주죠. 90%까지 주겠다. 언제든지 또 해지하겠다. 오케이? 뭐 돈 있어 해지하겠다.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하다. 그죠? 배우자 연금. 직접 경작을 하든지 임대를 통해서도 되겠다. 그럼 나이가 보통 65살 넘으니까 나 농사 못 짓겠다.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그럼 농어촌 맡기면 됩니다. 너가 그 임대하든지 좀 해주라. 그러면은 된다는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건급법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법에서 나오고요. 자, 넘어갑니다. 34번.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그죠? 1577-7770, 뭐, 이런 데 물어보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전화하시면 되겠고, 그 담당자는 이제 061, 여기 있죠? 농어촌공사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 있습니까? 나주에 있습니까? 나주에 있죠? 나주입니다. 그래서 06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계속 많이 늘고 있다, 이나고요. 이 표가 정확한 표입니다. 65세에 아까 우리 보니까 주택은 한 125만원 됐죠. 이거는 182만원입니다.
이건 한 30% 정도 더 많아요. 주택보다. 안 좋은 점은 살 수가 없잖아요. 주택연금은 살면서 월세도 받아가면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좀 더 줍니다. 182만원 5억 정도 되면 182만원 이게 9억짜리를 9억에 감정이 9억인데 곱하기 90% 해주죠. 그럼 한 8억 천이 되면은 최고 한도 한 300만원 정도 받는다. 300만원 그렇게 가세요. 그럼 1억이면 얼마니까? 간다 봅시다. 외웁시다. 1억이면 얼마요? 1년은 365일. 그게 천상 구준 되겠죠? 365 천원. 365 천원. 1억에. 그럼 3억이면 한 100만원 정도. 그죠?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6억 가면 한 200만원 좀 넘고. 그죠? 9억 되면은 300만원 더 넘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도자료 봅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유동화 기능이다. 3번에는 60세 이상, 65세 이상,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은 공매 임대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낙찰을 받아서 5년간 임차하면은 농정부가 바로 된다. 그죠?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018년 1월 1일 이후는 경공매를 낙찰받은 사람은 2년 동안 지내야 되겠다. 그냥 안 되겠다. 2년 지내야 농정금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주는데 이제 또 동일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는 되는데 안 그러면 직선거리 30km이든지 좌우지간 연접도 돼요. 연접도 되는데 여기 이제 2019년 11월 1일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연접해야 된다. 연접. 그럼 뭐 여러 창원시다 하면 김해시, 함안군, 고성군 있죠. 이런 데 됩니다. 된다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창원에 있는 사람이 전라남도 뭐 전주시 농지를 가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이사를 가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자,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배우자가 그죠? 만 60세 미만일 경우 그죠? 자 봅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 가입이 되는데 근데 마누라가 35살이라 아저씨는 65살이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베트남하고 하다 보기에는 하여튼 동남아 여인을 맡아보기에는 어떻게 60세 미만이 됐다. 너무 젊은 부인을 맞이했다. 이렇게 하면은 비승계 조건으로 된다. 비승계 조건 되는데 딱 배우자는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안 돼. 법률혼 관계. 법률혼 중에 사실은 안 된대요. 사실은 뭐 가끔 밤에 만나서 자고 이런 건 안 된다. 안 되고 호적 등본에 딱 이제 관계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가입하고 나서 배우자가 되는 건 또 안 돼요. 무슨 말이죠? 65 가입돼 있는데 67살 됐는데 그때 이제 아이고 제 영감탱이가 300만 원씩 받네 배우자까지 된다더라고 그때 이제 설 접근해 가지고 연인이 돼도 혼인관계도 그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일단은 가입할 당시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지급 방식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사망할 때까지 준다든지 전후 후방향 10년은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한도 300만원 90% 그런 이야기 나왔고요. 아까 전에 언제든지 해지가 되고 뭐 이런 걸 쭉 설명되는 겁니다. 자, 제외농지 36번입니다. 36번 지금 페이지가 17페이지입니다. 36번에 제외되는 농지가 뭐냐? 제외되는 농지. 자, 가압류가 있다. 여러가지 설정이 많이 되다. 설정은 조금 되면 됩니다. 여러 15% 정도 설정이 되면 되는데 감정가액에 거의 뭐 절반 정도 너무 설정이 많다든지 가압류가 막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공유인데 부부 공유는 상관이 없는데 제3자하고 막 공유로 된 농지 이런 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지금 구역으로 지정 시행인가되고 뭐 이런 것들 안된다. 자 37번 우리 수강생이 농지를 좀 가졌어요. 그래 학원에 왔는데 농정금을 전혀 몰랐어요. 나이가 한 60, 한 6, 7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몰랐는데,
이분이 농지연금을 이제 하우스 배워가지고 신청했대요. 그래갖고 한 280만 받았대. 그래갖고, 바로 이제 수를 하면서 집에를 가니까 사모님이 꽃다발을 딱 주면, 왜 했더니, 당신 학원에 와서 농지연금 빼갖고 280만씩 매달 주니까, 평생 주는 거니까 너무 고마워서 당신이 이제 학원에 잘 다녔다면서 꽃다발 줬대요. 나 또 이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학원 수료했다고 배우자가 꽃다발 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원장님 준 거 아닙니다. 학원 이제 배우자가 준 거예요. 배우자가.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9억 정도, 그죠? 감정이 한 9억 주면 되는데 284만원 주래. 그러면은 자, 그때 여기 보면은 농지연금 지원 약정서 해가지고 이렇게 약정하래요. 약정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급률 표가 있는데 농지연금 지급률 여기 보면은 284만. 이게 10년은 280만. 10년 지나면은 한 200만원 정도 막 받는 걸로 막 그렇게 284만원이네요. 그렇게 받는 걸로 했다. 6억 7,100인데 요거는 2억 284만원 198만원 이는 전후 후박이요. 막 그렇게 했대요. 자, 근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렇게 해서 건저당을 잡아요. 농어촌 공사에서 18억 이렇게 한 3배 정도 되는 감정가의 3배 되는 건저당을 잡습니다. 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소유자는 냅니다. 내고 거기다가 건저당을 잡아요. 그 농지연금 보니까 한 3배 정도 농어촌 공사에서 잡아요. 농촌공사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전은 되는 건 아닙니다. 항시 대출을 받았고 역모기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봅니다. 38번. 농지연금 담보농지는 옛날에는 개별 공시가로 하다가 이게 너무 짜니까 감정 가격을 70% 하다가 80% 하다가 90% 2019년부터 올라갔다. 그 얘기라고 했죠. 자, 넘어갑니다. 39번. 그래서 이게 개정을 많이 시킵니다. 왜 시키느냐? 아이고, 우리 원장님이 창원에 계신 분이 파주농지를 9억에 짜리를 3억에 받았고 농지금을 300만원 타안게네 보기 싫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강화식입니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겠다. 2년 이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낙찰받으면은 이전을 받든지 낙찰받으면은 일단 무조건 농어촌 공사 팔 때는 무조건 일단 2년이 지나야 돼. 소유자가 되고 2년이 지나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시군구와 그죠? 담보 농지가 있는 땅하고 내가 사는 데가 같은 시군이든지 안 그러면은 연접하든지 안 그러면은 30km 이내에 들어오든지 하여튼 이렇게 뭐 하나를 해야 해주겠다 이겁니다. 해주겠다. 자, 그러고 이제 2018년 1월 1일 이후는 특히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2년이 지금 다 지났죠. 지났으니까 이제 일단은 낙찰을 받으면은 2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봅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주민등록 거주지는 수원시 8달구고 낙찰 농지는 바로 옆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인데 직선거리는 30km가 넘는 37km인데 농지연금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수원시 8달구하고 용인시 처인구가 있는데 이게 농지연금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접시구 그런 거는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를 말하고 행정구는 아니다. 우리 구 있죠. 예를 창원 같으면은 뭐 해운구, 어창구, 성산구 이거는 우리 행정구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창원시 같은 뭐 창원시를 딱 따지는 거고 수원시, 용인시 이렇게 따지는 거지. 수원의 팔달구, 뭐 처인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구를 한두 개 지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연접 아니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용인시 그 다음에 수원시 붙었으니까 그거는 같이 형님으로 봐준다 말입니다. 같은 식구로. 자, 됐죠? 그래서 너무 구를 따지지 마라. 팔달구, 처인구, 사고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넓게 따져라.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알겠죠? 그럼 창원시의 옆에 하반구는 되죠? 진주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반 진해도 진주니까 그건 안 되겠고
그러면 창원시에 고성군 되고, 함안군 되고, 창녕은 되고, 의령은 안 됩니다. 의령은 창녕하고 함안하고 저 중간에 뒤로 가 있거든. 안 되고, 고성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걸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를, 이름 많이 물어봐요. 내가 꼭 경작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농정을 맡길 때 요거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요거를 농어촌 공사에다가 연락하시면은 농지은행에서 임대 수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맡기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들어 못한 사람 있죠.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농지는 많이 가 있는데 농지는 많이 가 있어요. 얘는 뭐 2,000평 3,000평 가 있는데 한 돈 10억 되고 막 돈도 되고 이러는데 농사는 먼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70, 80대 뭐 그럴 때는 맡기도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연금 업무 요령 이게 이제 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가서 누려보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상세한 게 막 나와 있어요. 쭉 이런 깊게 보실 분은 요거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 봅니다. 보는데 눈에 띄는 것은 배우자 승계성이 있네요. 배우자 승계. 배우자의 승계 연령을 65세에서 60세를 하는데 배우자 승계 조건을 가입 여부는 가입자가 약정 시 배우자의 동의를 거쳐서 선택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쭉 이런 개별적인 사항들이 이제 또 80%에서 90% 하겠다. 그럼 이런 것도 2019년도에 이렇게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겠다 이런 거죠. 쭉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공부하실 분은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야 돼요. 그 가서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 치보면 뭐가 나와요. 그럼 그거 보면은 상세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쭉 보면은 더 깊은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농지연금하고 토지 경매를 합치면은 상승 효과가 나타난대요. 효과가. 자, 어떤 거냐? 자, 이런 겁니다. 농지연금으로 300만원 받게 하려고 하면은, 그죠? 하려고 하면은, 자, 하성시 가수는 뭡니다. 하성시 가수는 공시지가가 12억, 잠깐만. 2010에 47448. 자, 이런 거는 멋있죠? 자, 화성시 땅을 보니까, 그죠? 화성시의 땅이 가수원이 4,900평인데, 감정가가 12억인데, 말이죠? 낙찰은 뭐, 꼬랑 30%, 보통 이래요. 대부분 그래요. 보통은.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봅시다. 자, 이거는 뭐고, 요거는 뭡니까? 이게 공시가. 이게 감정가격입니다. 똑같죠? 이런 거는 좋다, 나쁘다. 베리, 베리 굿입니다. 베리, 베리 굿. 최소 못 받아도 이거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따질 것도 없잖아요. 공시가는 무조건 아까 100% 준다 했으니까.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는 100% 주는 거고, 감정 가격이는 90% 밖에 안 주니까, 요거는 너무 좋은 겁니다. 잘 없지만은, 이런 건 이제 같이 딱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위에 가고 밑에 가고 파란 가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붙어 있는 게. 알겠어요?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12억 5천이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금액이 크죠, 그죠? 이건 두 사람 쪼개야 됩니다. 그죠? 쪼개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뭐 가져가도 되겠나 싶다. 자, 파주 봅니다. 파주는 공시지가가 8억 4천이다, 8억 4천이다. 그러면은 이게 18에 6이 7억. 자, 파주시는 보니까요. 파주시는 10억짜리가 11억짜리가 한 5억에 이래 낙찰됩니다. 그죠? 파매사에서 봤네요. 봤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12만 9천원 곱하기 요거죠. 요거 뭐 이렇게 해서 평하든지 이렇게 해서 곱합니다. 제곱미터 단위니까 12만 9천원 6,500평. 자, 고려하니까 결론은 공시지가가 한 8억 4천쯤 오더라. 그죠? 공시가. 그러면 이제 8억만 오면 우리가 거의 300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작업 끝난 겁니다. 그냥 300만원 받는 데는 뭐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시가가 벌써 8억 높이니까.
그죠? 지정했다. 자, 또 봅니다. 43번. 공시지가 1억인 경우에, 안 그러면은, 예로 감정이 1억 1천만인 경우,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1억은. 또는 뭡니까? 감정가가 1.1억이다. 뭐 같은 말이죠. 1.1억. 농지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이렇게 제가 따져보니까요. 여기 농지연금 가서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예로 뭐 1억이다. 이래, 1억. 여기 보면은 1억을 어디 있는데, 자, 여기 있네. 금액이 1억 넣었죠? 1억이 넣었습니다. 따져보니까, 정액형은 38만 3천원. 그 다음에 전후박행은 46만원, 32만원. 10년 동안은 46만원 받고 일하는 이거 선택하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일주일이 뭐냐 그러면은 아들이 장가를 가. 그 돈이 좀 필요해요. 한 3천만원. 그러면 일시에 1억인께는 한 2,600 정도 이게 인출이 됩니다. 되고 연금은 이제 조금 38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한 9만원 정도 깎겠습니다. 연금은. 그래서 보통 한 25%, 30% 정도는 일시로 빠질 수가 있어요. 빼면은 이제 조금 이제 돈을 먼저 타갔으니까 조금 줄여야 되죠. 연금을. 이제 그냥입니다. 연금을 줄여서 준다. 그냥입니다. 자, 44번. 감정가가 4억 2,800인데 공시지가가 3억 채이더라. 낙찰가는 1억 3,300. 이게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주로가 재감정을 하면요 이 숫자가 잘 안 놉니다. 알겠죠? 자, 벌써 낙찰가가 넣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농어촌 공사에 신청하면은 농어촌 공사에서도 감정평가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저거 감정해봐라 맞나오는 거. 그래 보기에는 1억 3천 할자 받은 거라. 아이고 1억 3천인께는 2억 5천 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3억을 안 넘기려고 자꾸 이제 몸살입니다. 감정평가에 너무 싸게 받은 거니까. 자, 그런데 공시지가가 3억 채이면은 요거는 무조건 요거 해줘야 되겠죠. 그죠? 뭐 2억 5천 넣어도 3억 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 가격으로 가 좋다 크면은 그걸 밀으면 됩니다. 둘 중에 높은 거니까 그렇게 받으면 된다. 자, 또 봅니다. 45번. 농지연금에 적합한 농지다. 그죠? 이거 보면은 4,282제곱미터인데 58,000원 하면은 2억 4,800이다. 2억 4,800. 그러면은 요게 2억 4,800이 이제 나오면은 65세에 나오면은 이제 이 숫자를 넣어보니까 95만 1,000원. 일시 인출은 6,500. 자, 얘로 한 100만 준대요. 2억 4,800이면은 한 2억 5천 되면은 한 돈 100만 준대요. 돈 100만 원. 그럼 5억 되면은 한 2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5억 되면은 한 200만 원 준대. 그럼 일시로 인출하겠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평가로 2억 5천쯤 되는데 일시 인출하면 한 6,500 준대요. 6,500. 그러면 2억 5천 정도, 2억 4,800에서 한 6,500 정도는 미리 돈이 중간에 필요하면은 땡기고 연금을 조금 작게 받아가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은요. 단가가 낮은 것은 농어촌 공사에 매가자. 자, 경남에는 자, 농어촌 공사 우리가 지금 연금 얘기했죠. 농지를 또 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학에서 보니까 농지를 싸게 사가지고 여러 1억에 3억짜리 1억 사가지고 2억에 팔아먹는 거야. 2년 뒤에. 그럼 장사 괜찮은 장사죠? 뭐 괜찮은 겁니다. 그것만 전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수학생 중에 수료생 중에서는 농지를 3억짜리를 예로 1억에 사가지고 공시가 여기다 하면 여기 팔아먹는 거고. 그러고 이제 1억에 사가지고 공시가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여기 파는데 문제는 이 단가가 있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경상남도는 제곱미터당 5만원, 그럼 어디입니까 이거? 평당 얼마나 많이 걸어? 3.3을 곱하니까 1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평당에 한 16만 5천 원 정도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낙찰을 평당 8만 원 받아야 돼요. 8만 원 받아야 2배를 받습니다. 2배를. 자, 그럼 뭐 전라도는 어찌 되냐? 전라도는 한 3만 원밖에 안 돼. 좀 작아요. 전라도, 경상북도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작은 데가 있더라고요. 작은 데가. 하여튼 경남은 제곱미터당 5만원 곱하기 3.3하기 평당 16만 5천원 정도 사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낙찰가가 평당 주파나면 한 8만 됐어. 그러면 그거는 마음속으로 한 2년 뒤에 16만 5천 원 정도 팔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농어촌공사 삽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 다음에 농림지역 농지로 공시지가가 5만원 이하를 낙찰받아 2년 후에 농어촌공사에 팔아먹자.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 봅니다. 함안군의 47번을 보면요. 함안군은 공시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써놨네. 이거죠, 이거. 31,300이죠.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가 31,300이라 하면, 그럼 감정은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3억대죠. 3억대. 원래가 3억대고, 공시지가는 한 3억. 그래서, 이 농업진흥구역에 보면요, 보면은 이렇게 금액이 하여튼 보통 싼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5만원 이하짜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야 되지. 농어촌에서 16만원 손 이상 잘 안 사요. 금액이 세니까. 그건 안 사고, 좀 저렴한 거. 16만 5천원 안에 사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딱 봤을 때 금액이 이렇게 좀 작은 거 사면 됩니다. 작은 거 사면 됩니다. 그러면 농림지역 공시가 5만원 이하짜리 이런 거 파란 게 5만원 이하짜리를 낙찰을 받아서 2년에 농어촌공사 팔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까지는 못 받아도 여기에서 80% 정도는 받을지 않겠느냐. 그럼 80%는 얼마입니까? 한 2억은 되겠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2억 정도 받는 거는 지장이 있다. 1억 천에 받았어요. 2억 천에 파는 1억 나가면 되겠지 얼마나. 안 그래요? 2년 뒤에. 그죠? 1억짜리 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 있을까? 이게 어디 촬영됩니까? 이런 거. 어떻게 검사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죠. 주로가 구독시장 가서 경매 검색 가서 우자입니까? 보통 농지 우자도 촬영되면 농지는 그래서 주거용도 아니고 상업용도 아니고 토지에 가서 농지 이러면 되죠. 이래서 검사가 됩니다. 검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1,800개 있어. 1,800개. 그죠? 그 중에서 유찰이 내분된 거 이러면 주로 절반 때린 거죠. 1,800개에서 내분 때린 게 168개입니다. 내분 때린 거, 유찰이 내분된 거. 그럼 주로 41%, 21% 이런 거 있죠.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해 15개는 21%, 24%, 41%, 13% 때린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삽니다. 이런 건 안 사요. 최소 1,000 넘어야 돼. 1,000 넘어야 돼. 최소.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나는 또 이거 봅니다. 테마 검색 가서 용도 지역을 눌려서 농림지역을 또 눌리고 검색을 하면은 또 전국의 농림지역만 쏙 나옵니다. 584개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떨어야 되겠죠. 예로 한 4번 유찰된 거 금액이 너무 싸면 안 되니까 예로 한 5천만원 좀 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또 해보면은 7개 나오네. 7개 나오죠. 농림지역 아시죠? 농림지역 이 제일 싸죠. 이쪽이 제일 쌉니다. 주로 요거 그럼 여기에서 살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냐고 이러면 안 되지. 농지죠. 농지 물건 종류 바꿔야 된다죠. 농지 해가지고 찾습니다. 그럼 그거는 여기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도 토지에 가서 어디 하노? 농지 있네. 농지 해가지고 검색 이래 보면은 이게 안 나오네. 너무 또 싸게 보면 안 되고. 자, 2번 9개 나오네. 9개. 그럼 마산 진전면에 2억 2천인데 1억 4천. 자, 보겠습니다. 그럼 요런 거. 농지가 508평인데 이제 3차지만은 이제 떨어지겠죠. 절반으로 그죠. 한 1억 정도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요 농지가 있더라. 농지 괜찮네. 그죠?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암리가 좋은 데인데 도로도 물었네. 괜찮죠. 그죠? 두 필지가 안 던데 일암리가 괜찮거든요. 일암리 어디입니까?
저수지 아시죠? 이러면 저수지 차대놨고 막 등산 가잖아 지금. 적석산 가는 입구. 저 자주 가거든요. 적석산. 자주 와서 야호 부르고 옵니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적석산. 여기 아시죠? 여기 갈락하면은 밑에 차 대는 데가 있어. 차 대는데. 이러면 저수지. 저수지에 바로 뭐 괜찮네. 이게. 여기에 뭐 농지가 나왔는데 농림지역이고 농업보호이고 더 좋은 거죠. 농업진흥국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피자도 두 개네요. 이건 또 너무 떨렸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금액이 벌써 5만원 대비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5만원에 판다 보고 낙찰을 여러분이 이제 거의 3분을 받아야 좀 도움이 됩니다. 너무 조금 세요, 지금 이게 보통 한 3만원쯤 되어 있는 거. 이게는 58,100원 좀 세죠, 그죠? 이런 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저처럼 살짝 보시면은 강원도고 거제시, 포항시, 경주, 영주 막 나오네, 그죠?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8번은 이런 겁니다. 이게 가평의 농지를 24%가 떨어졌는데 설정이 이렇게 해서 건저당이 많이 있어요. 건저당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매합니다. 그러면은 이 천금이 세잖아요. 이게 금액이 한 7억 되잖아요. 그러면 한 이거 풀로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럼 이 채권을 예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제 대전 유성 신협에 가든지 해가지고 개인은 잘 안 팔 겁니다. 그럼 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에 8873. 자, 이걸 봅니다. 간단하니까. 11억짜리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쭉 농지가 있는데, 이런 게 설정이 많아요. 설정이 두 개가 있고, 여기서 건저당이 있고, 요거를 가지고 이미 경매를 넣어주는데, 요 정도 실채권이 있거든요. 이자 더하면은 그 10% 더하면 한 7억은 됩니다. 아무리 안 돼도. 그러면은, 이 신협에서 채권을 판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4억에 판대요. 4억에 파는데 나는 낙찰을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이게? 뭐 한 7억, 뭐 한 2천 되겠구나. 내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한 7억 2천에. 예로, 신협에서도 요번에 떨어졌으면은, 요리 주뭐 팔까 안 팔까? 채권은. 분명히 팔겠죠, 저희가. 한 4억 팔 겁니다. 그럼 4억 팔고 나는 한 7억 5천이나 7억 한 2천에 낙찰 받으면은 좋은 점은, 자, 예로 4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12억을 해달라 하면은 농어촌공사 별 좋아 안 한다고요. 너무 가격이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7억 2천에 받아서 폼을 잡고 농어촌공사에 맡기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감정을 받은 아저씨가 보니까 낙찰가가 7억 2천이네 그런 거하고 틀리죠. 금액이 세니까. 그러면은 높은 감정 가격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P를 아시는 분은 신협에 가면 되는데 아마 이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본금 5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니까. 아닌데, 그런데 자 MPF 신협 말고 유동화회사 가면은 유동화회사에서는 안 되겠다. 아마 지난번 가격 사가라 하면 많이 팔 겁니다. 유동화회사는. 그럼 그럴 때는 론세일 방식이 아니고 뭐 사후정산 방식 뭐 등등 해서 이러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이게 유동화회사에서 넘어갔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유동화회사 가서 여러분이 채권을 사전 매입해서 높게 낙찰 받으면 대출도 많이 주고 다음에 혹시 팔아모도 양소세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목적 이야기합니다. MTL 이건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9번 이제 이런 거를 농지연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답이라는 게 있어. 답이 본게에 50만 천원 수강생이 낙찰을 받는데 이거는 뭡니까? 빌려준다 말이죠. 정부에서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1150제곱미터가 진해 소사동에 있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어요. 이거를 받았는데 근데 보세요. 몇 명 들어왔습니까? 두 명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50만 천원, 한 사람은 50만 120원 떨어졌고 이래서 뭐 좀 세겠어 얘라고 51만원 하면 되긴데 또 50만 120원이라고 떨어지고 그죠? 안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를 띄보니까 국가 거라. 재무부, 이만 재무부. 국가에, 재무부에서 갖고 있던 건데,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임대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가 나오고 있더라. 합니다. 자, 50번. 우리 수험생이 하포구 추곡리에, 진북의 추곡리에 1000제곱미터 임대 대부를 낙찰받습니다. 51만 2천원에 낙찰 농지연부형 공매농지 임대 대부 낙찰받아서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더라. 해가지고 5년간 매년 51만 2천 주는 거에서 5년간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낙찰되면은 이런 계약서를 줍니다. 1등 되면은. 자, 다시요. 우리 공매의 임대 농지를 한 50만원, 1년에 한 50만원 주고 낙찰받습니다. 이런 건 많아요. 낙찰받으면은, 예, 자산가족공사를 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줍니다. 그럼 요 놈을 들고, 이게 보통 낙찰받고 5년에 계약서를 만들거든요. 그럼 만들면은 우편을 날라옵니다. 한 열흘 뒤에 날라와요. 자기 집에 날라오면은, 그럼 이게 오면은 도착하면 뭐 해야 되는 거다. 농협을 바로 신청하라고.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 가서 신청서 양식에다가 농점을 신청해라. 그러면 보통 한 또 보름이나 있으면 옵니다. 농지부 가요. 뭐 심을 거냐 물어보면 뭐 구찌뽕 심는다, 두릅나무 심는다, 뭐 등등 미리 마을 다 준비해놨다가 그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5년을 빨리빨리 넘기라 합니다. 자, 51번. 그러면 이제 일산 동구의 농지가 절반 떨어졌어요. 일산 동구에. 그럼 이거 도입 되겠는가 한번 봅시다. 15에 1505.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 자, 요게 물건물이 몇 번이죠? 자, 너무 큰 거는 놔두고, 그죠? 10억짜리 놔두고, 2억짜리 있네, 2억짜리. 조그마한 2억짜리 있네, 그죠? 자, 일산 동구의 물건 번호는 3번입니다. 3번이고, 96평이고, 요 보니까, 3억짜리가, 3억, 아니다. 2억 2천짜리가 1억 떨렸다. 그죠? 절반 정도 떨렸다 합니다. 떨려갖고 움직인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642의 2다. 요게 642의 2다. 지금 요거. 딱 도로 붙은 거죠? 뭐 잘 붙었네. 딱 도로변에 딱 잘 붙어 있는 건데, 계획 관리 지역이다. 뭐 좋은 거죠? 계획 관리다.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뭐 좋네. 그죠? 전체적으로 좋다. 그럼 요거 임차도 없고, 빚은 많고, 뭐 이런 거예요. 유치권 얘기 나오는데, 유치권에 대해서는 농협자산관리회사로부터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판결. 그래서 농협은 전부 다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대부분 갑니다. 농협에 부실난 거는 경서농협이죠. 경서농협 거는 농협자산관리 여기가 이제 유동회사 갑니다. 농협에 전문적으로 핸들링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경매를 진행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것도 사가지고 딱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여기에 뭐 4, 5억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 5, 6년 지나면 막 돼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자, 또 옵니다. 그래서 물건이 하포구에도 64%, 창녕에도 51%, 전라도 해남군에도 56%, 춘천에도 49%, 창원시도 64%, 그 다음에 경주, 포항,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검색하려고 하면은 주로 이제 구독션 가셔가지고 테마 검색을 가서 여러분들이 유찰이 두 군데고 농지인데 뭐 5천만원 좀 넘는 거 이런 걸 검색하면 좋아요. 5천만 원 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농림지역 아까 이제 우리 파란 문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불법 무화 건축물이 있대요. 불법 무화 건축물인데 농지증을 해줄까? 이전에 명확으로 된 거 농지증을 발급을 받았고 부르고 싶은 한번. 자, 이 불법 무화 건축물 이런 거는 이는 이제 다음에 농지 시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농지 시간에 이런 거는 이제 행정심판 측으로 소송하든지 자우전 농지증을 받아내야 되는데 대부분은 소송하면은 농지증을 발급해줘합니다. 그냥 가면은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그 기법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맹지면은 농지연금 수령될까 안 될까? 맹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 요것도, 자, 봅시다. 20에 5044. 이게 맹지거든요. 내가 보니까. 길이 없다, 길이. 없는, 싸긴 싼데, 길이 없다. 자꾸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농어촌, 우리가 연금을 신청했을 때, 농어촌 고사 지분이 줄지 안 줄지는 지가 또 이제 판단하겠죠. 길이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 안에다가 길도 보면 이런 거. 그런 거는 짤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길 없는 거는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길이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길이 없는 거를 맹지를 살 필요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은요. 경매 농지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중에서 내분 유찰된 거 이렇게 검시하는 게 많이 나와요. 김천, 부여, 남해군, 경기도 양주시, 그 다음에 경남, 거창, 거제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검색은 여러분 해보고 찾아야 됩니다. 그죠? 찾고 자 넘어갑니다. 구독션에서 공매의 농지가 밭전이 있는데 5천만 이상 검색을 어쩌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독션 공매 가서 매각을 눌리고 5천만 원 넘는 거, 절감률이 40% 이상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서는 밭전자. 공매는 구독션 보기에는 전답 가수원을 별도로 이게 따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답 가수원을 별도로 검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런 데이터가 뜹니다. 충남 태안군에 밭이 있고 아산시, 경북 포항시, 당진시, 경주시, 포천시, 경기도 여주시, 그죠? 여주시, 그 다음에 강원도 홍천군, 그 다음에 충북 제천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좀 잘라서 그렇지. 지금 뭐 수십 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맛대로. 그래서 보통은 한 30%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보통 낙찰받고 있어요. 보통 보니까, 받아가지고. 자, 일단 봅시다. 여주시에 이걸 발견했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농지를 발견했는데, 여기 삽니다. 사면은, 여러 6천 낙찰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마음속으로 대출은 80% 되겠구나. 그러면은 4,800원 대출이 되고, 1200만원 있으면 되겠구나. 취득세 3.4%인께는 한 200만원이 되겠구나. 그럼 한 1400이 있으면은 한 6천 낙찰 받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한 1, 2천만 있으면은 1억짜리, 2억짜리 낙찰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한 5년 지나면은 1억 5천짜리가 여기에 배됩니다. 보통 보면 한 3억 돼요. 또 거기서 5년 지나면 6억 되고, 7억 되고, 8억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와요. 토지는 단가가 보통 뭐 1,000원, 5,000원, 만원 이쪽이 많으니까 만원짜리 2만 되는 걸 순식간에 보니까. 그럼 내가 살 때는 단가가 3만 원인데 막 6만 되고 7만 되는 건 한 5년 지나면은 개별 공시가가 이제 정부에서 많이 올려주죠. 기분 좋죠, 여러분들. 농지 연금 받은 사람들. 농지 받은 사람들 개별 공시가 빡 많이 올려주겠다, 이죠. 시절에 막 20%, 1년에 20% 올리고 얼마 정도. 이런 것들이 많더라.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구독선에서 답만 5천만원 검사했다 그러면 전답 별도로 해야 돼. 별도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온비드에서 농지를 검사했다. 자, 온비드에서 농지는요 57번입니다. 57번 부동산 가서 임대 대부 찍고 토지 가서 전답 가수원 찍고 천에서 만 제곱미터 찍고 검색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 원주시 이런 게 막 나와요. 자, 그러면 다 됐는데, 자, 다시 봅니다. 집에서 이거 하는 건 배웁니다. 자, 우리 온비드 가죠, 온비드. 온비드에서 농지 검색을 잡으면 됩니까? 온비드에서. 부동산. 찍고, 자, 매각. 찍고, 또 뭐 해야 됩니까? 토지 찍고, 전, 답, 가손 찍고. 자, 잘 봅니다. 매각 찍고, 토지 찍고, 전답, 가손 체크하고. 됐죠? 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우리는 1000 이상을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좀 넣을 필요가 있죠. 뭐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 1하고 동그라미 3개, 그 다음에 1하고 동그라미 4개. 자,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지금? 농지 매각하는 거 오죠? 임대가 나옵니다. 건수로 보니까 지금 쭉 나오는데요. 건수가 전국에 54개 나옵니다, 지금. 1000점 넘는 거. 그죠? 자, 얘는 농전부도 되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나는
임대 물건을 사고 싶다. 임대 1년에 50만짜리. 자,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비드 가서 또 잡으면 됩니까? 요거 눌리죠? 요거 임대. 자, 임대 눌리고 또 토지 눌리고 뭐 이런 거 토지 눌리고 전답 가수원 눌려가지고 1000 넘는 거 1하고 동그라미 3개 1하고 동그라미 4개를 찍고 금세. 자, 이러면은 아무도 안 넣어. 이거 왜 넣어? 다시 뭐 잘못됐다. 부동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임대 누르고 토지 누르고 그냥 전답 가수원 눌려가지고 그냥 눌러봅시다. 전국에 임대비리 이런 거. 자, 눌러주니까 뭐 많이 나오네. 이거 보니까 24개밖에 안 나오네. 그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얼마 안 돼요. 전라북도부터 뭐 쭉 있습니다. 경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면적이 작으니까 두 개 합치해서 1000을 넘게 됩니다. 두 개 합치해서. 자,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독선에서는 어찌 하면 됩니까? 구독선에서 여러 공매다. 공매. 경매야 뭐 간단해요. 경매야 구독선에서요. 경매야 여기서 농지 이래가지고 농 토지에 농지 있네. 농지 누리비면 되죠? 누리비면은 이제 파는 것이 뭐 수백 개 나옵니다. 수백 개. 1800개 나오네. 농지가. 그죠? 그럼 1800개 나오기 때문에 살살살 보면 되는데 맹지는 사지 말고 가급적이면 도로가 붙고 이제 그런 거를 찾습니다. 찾는데 공매의 농지를 잡는 공매. 자, 공매에 가서 또 우리가 또 봅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공매에서 농지는 토지 눌리고 요거는 전답 가수원을 별도로 해야 돼. 별도로. 이제 전이 많으니까 전 눌려가지고 검색하면은 뭐가 나옵니다. 공매에서 밭전이 579 많이 나온다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전 해가지고 막 나옵니다. 근데 다 1차가 많이 보이니까 나는 막 40% 떨어진 거 절감률이 40% 떨어진 거 좀 싸게 사야 되니까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79개에서 61개로 줄였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충청도 태안인데 50% 떨어진 거 그죠? 뭐 이런 거 전남 고흥인데 30%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또 인천이네. 인천도 막 떨어진 게 있습니다. 나오니까 집에서 부지런히 검색하고 하나 낙찰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막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업은 다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보시고 좋은 거 낙찰 받고 노후를 미리 준비를 해서 1인당 500만원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됩니다. 1000만 하지 마세요. 500만원 하세요. 500만원 통과하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화려 경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